여러분, 이 여행의 룰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의 이름, 직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 것. 그저 오늘 하루 좋은 풍경과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누세요. 내일이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제 옆자리에 차분해 보이는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앉으셨죠. 그분은 단정한 모습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서로 가볍게 목례만 하고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저와 그만 남았을 때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어느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죠. 숙소로 들어갈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몸을 살짝 떼며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그의 눈빛에는 저와 같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나 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된 여행에서 만난 남자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이미애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던 그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둔탁한 아픔으로 변해갔지만 혼자 사는 일상은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고 가끔 전화와 명절에 찾아오는 얼굴들이 전부였죠.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배우는 댄스 수업도 다니며 바쁘게 지냈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어요. 빈집에 울리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남을 때면 그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알게 된 친구 영숙 씨가 묻지마 관광이라는 걸 권유했어요. 미애야, 이거 한번 가볼래? 서로 이름도 묻지 말고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는 1박 2일 여행이래. 그냥 하루 동안 좋은 풍경 보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여행 끝나면 인연도 끝나는 거지. 부담 없잖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싶었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니 생각만 해도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숙 씨의 끈질긴 권유에 그리고 어쩌면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결국 신청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강원도 속초로 향하는 묻지마 관광버스에 올랐어요. 가이드는 처음부터 규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의 룰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의 이름, 직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 것. 그저 오늘 하루 좋은 풍경과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누세요. 내일이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버스에는 저처럼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제 옆자리에 차분해 보이는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앉으셨죠. 그분은 단정한 모습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서로 가볍게 목례만 하고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걸기가 어색했지만 첫 관광지인 속초 해변에 도착해서 함께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바다가 참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오랜만에 보는 바다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 살다 보면 이런 풍경은 꿈에서나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름 대신 서로를 바다님, 창가님이라고 부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는 퇴직한 지 몇 년 되었다고만 했고 저도 제 상황을 간략히 전했죠.
특이하게도 익명성이 주는 자유로움 때문인지 오히려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사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가끔은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행에 참가했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요.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도 그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직접적인 개인정보 없이도 우리는 서로의 삶의 철학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나눴죠.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저와 그만 남았을 때였어요. 바다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은 그 상실감이 밀려와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죠.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라는 건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죠. 하지만 오늘처럼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았던 취약한 모습을 낯선 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어느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죠. 별빛 아래서 그의 눈을 바라보니 1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떨림이 가슴에 일었어요. 숙소로 들어갈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창문을 열어 바다 소리가 들리게 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몸을 살짝 떼며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나누었어요. 나이를 잊은 채 서로에게 온전히 몰입했죠.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더 이상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깊은 안정감을 느꼈죠.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가장 친밀한 순간을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누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어둠 속에서 그가 속삭였을 때 저는 눈물이 맺혔어요. 네, 오랜만에 진짜 행복해요. 제 대답에 그는 더 단단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나눴어요. 서로의 지난 세월과 상처, 그리고 외로움이 그 접촉을 통해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네요. 아침이 밝아오자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아쉬움에 가슴이 저렸어요. 네, 그래도 어젯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룻밤의 감정이었지만 그 진심만은 부정할 수 없었죠. 룰대로 서로의 연락처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아침 식사를 함께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그의 눈빛에는 저와 같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해. 하룻밤 만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시는 볼 수 없다니.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 이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와의 기억은 제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았고,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날 밤의 따스함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혼자 사는 집이지만 나름의 리듬과 질서가 있었어요. 아침엔 가벼운 요가로 몸을 풀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는 더 자주 나가게 되었어요. 댄스 수업은 물론이고 이전에 망설였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죠. 붓을 들고 흰 종이 위에 색을 입히는 그 시간이 저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림 속에는 종종 바다가 등장했고 선생님은 제 그림에 어딘가 그리움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미애님, 최근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표정이 달라졌네요. 복지관 댄스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을 통해 제 안의 여성성을 다시 발견했다고요. 그건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친구 영숙이와 만나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숙이는 제게 또 다른 묻지마 관광을 권유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죠. 그런 기적 같은 만남은 한 번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의 기적을 바라는 건 욕심일 테니까요. 미애야, 왜 안 가려고? 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이젠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종종 그 남자를 떠올렸어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면 그날 밤 함께 바라본 별들이 생각났고, 바다를 그릴 때면 그의 깊은 눈동자가 떠올랐죠. 하지만 그건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려 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를 찾아왔어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엄마를 챙기는 딸이 고마웠죠.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수다를 떨곤 했어요. 수진이는 항상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 소개팅 한번 해볼래?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난 괜찮아. 엄마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끔은 생각했어요. 만약 그 사람과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이름과 연락처를 교환했다면 지금쯤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그건 그저 상상에 불과했죠. 가끔 혼자 속초 여행을 떠올리며 사진첩을 뒤적일 때면 그날의 풍경 사진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을 찾곤 했어요. 단체 사진 한 장에 그가 멀리서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짓다가도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현실로 돌아와. 일상은 평온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삶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저는 조금 더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고 버려두었던 취미도 다시 찾았죠.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시집들을 꺼내 읽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며 그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흐려져 갔어요. 여전히 가끔은 생각나지만 그 감정의 강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제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죠. 엄마, 큰일이야. 아니, 큰일이 아니라 좋은 일인데. 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프로포즈 받았어. 우리 준혁이가 어제 저녁에 정말 멋지게 프로포즈를 했어.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제 딸이 제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수진이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준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의 말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동시에 문득 그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결국 인생은 계속되는 거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지고 딸의 목소리에 담긴 행복을 느끼며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수진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이였고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죠. 상견례는 언제 할 생각이니? 다음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어. 신랑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대. 되게 근엄하시다고 하더라고. 긴장되네. 딸의 말에 저는 웃으며 아무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군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딸의 앞날을 위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가장 단정하고 우아해 보이는 옷을 골라 입고 약속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라니 꽤나 엄격하신 분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딸과 예비사위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고 예비사위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괜찮은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오시네요. 예비사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는 남성은 그 묻지마 관광에서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도 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고 그의 눈에서도 똑같은 충격과 당혹감이 익혔어요. 하지만 곧 우리 둘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정을 가다듬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철호입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그의 이름, 최철호. 그날 밤 귓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애입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처음 만난 사람처럼 공손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제 입맛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마치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죠. 철호 씨도 비슷한 상황인 듯 했습니다. 그는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가끔 저를 힐끗 바라보곤 했어요. 최 선생님, 오랜 교직 생활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대화 아래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고 우리는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며 그들의 결혼 계획에 귀를 기울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상견례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철호 씨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철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커피를 마시러 레스토랑 테라스로 잠시 나가볼까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더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우리를 흔쾌히 보내줬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테라스로 나갔어요. 바깥 테라스는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미애 씨,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된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저도요. 철호 씨가 교장 선생님이셨군요. 네. 30년 넘게 교직에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커피잔만 어색하게 만지작거렸어요. 그날 밤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돈이 될 사이네요. 제가 현실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행복해야 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이제는 사돈으로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오갔죠. 돌아갈까요? 아이들이 기다릴 거예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가 살짝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애 씨, 그 여행 후회하지 않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럴 수 없는 관계니까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견례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아이들은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철호 씨는 몇 번 더 만났지만 항상 아이들과 함께였고 우리는 철저히 사돈이라는 경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그날 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적시곤 했어요.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딸의 웨딩드레스 피팅에 동행했던 날, 우연히 웨딩숍 근처 카페에서 철호 씨와 마주쳤어요. 아이들은 드레스를 고르느라 바빴고 우리는 잠시 단둘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죠. 사실 그날 이후로 다른 여행에 신청했어요. 혹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바보 같죠?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장난을 친 것 같았어요. 타이밍이 다른 순간에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쯤 다른 관계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제가 말했고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서로의 진심은 알게 되었네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카페를 나올 때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고백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벼워진 마음도 있었죠. 이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향할 수 없는 현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드디어 대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철호 씨도 품위 있는 수트를 입고 나타났죠. 결혼식 내내 우리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그리고 이제는 사돈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객들은 딸의 행복한 모습에 함께 기뻐했고 저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결혼식장 정원으로 나왔어요. 봄의 향기가 가득한 정원은 평온함 그 자체였죠. 좋은 날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철호 씨가 서 있었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겠죠. 물론이죠. 서로 많이 사랑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애 씨, 혹시 다음 주에도 이 근처에 오실 일 있나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죠.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아이들의 결혼식도 무사히 끝났고 우리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일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건 그날 가봐야 알겠네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자 그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토요일 오후 2시, 그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 어떨까요? 좋아요. 우리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었어요. 결국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떠났던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그 남자가 이제는 제 사돈이 되었고 어쩌면 앞으로는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67세
저는 다시 설렙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사돈에게 이런 설렘을 느끼는 제가 많이 이상한 걸까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뜻밖의 인연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뜻밖의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